외대 1차 모의고사만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은 제가 갖고 있다 지금 나눠드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자료를 앞에서 줄 건데 이 자료에 오늘 그 모의고사 치는 대본이 맨 뒤에 붙어 있어요. 혹시나 실수를 보시게 될까 봐 제가 갖고 있다 나눠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고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보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강으로 줌으로 듣는 분들 역시 네, 이만만 보이시네요. 어, 그 파일을 올려드리면 파일을 미리 보시면 안 돼요. 뒤에 대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험 칠 대본이 그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요. 그리고 이벤트 하나 가져가. 이벤트를 가져갈 때 항상 이벤트를 하나씩 가져가. 일단 그 수업 시작 시간이 그 학원 홈페이지에 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한 15분.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 15분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모의고사반이 진행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수업 날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수업 날짜가 적혀 있어요. 한 달에 총 6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 보시면은 위에 세 번째 글에 학생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6번 강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목요일은 계속 4번이 있고 다음 주 목요일하고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하고 마지막 주 화요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총 6번 수업이 진행되고 또 시간은 총 2시간 반 수업입니다. 2시간 반 수업인데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첫날은 첫 번째 1시간 동안 인트로덕션을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고 여러분들이 외대 1차 시험에서 유의사항은 어떻고 지금까지 제도는 어땠고 시험의 성격은 어땠으며 시험 작성할 때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첫날은. 1시간 설명하고 나서 5분, 10분 정도 쉬고 나서 실제로 와서 90분의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답안을 저를 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답안을 채점을 해서 돌려드릴 거예요. 이 채점에서 돌려드리는 것은 지금 줌으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나 다운로드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 모두에게 제가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첨삭 방법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어, 그 이제 빨간색 볼펜을 혹은 파란색 볼펜을 이용해서 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각각 점수를 매겨 드릴 거예요. 점수를 매긴다고 해서 순위까지 매기진 않겠습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점수는 어떻게 매길 거냐면 나름의 방법이에요. 예.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잘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간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진행하면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략 이 정도는 돼야지 합격 선에는 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오래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합격하고 그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다 붙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 시험에서 시험이라는 게 변수가 있거든요. 모의고사 정말 잘했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못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대 입시 1차에서 문제가 총 4개예요. 1-1, 1-2, 2-1, 2-2. 근데 4개 공이 별구 이상은 받으셔야지 어느 정도 합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6번 수업이 진행되고
다음 달 6번, 다음 달 아마 4번 될 거예요. 10월 달에는 날짜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매번 요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매우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렇게 채점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종이를 지금 보여드렸죠? 이게 A4 용지인데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시험에서 이 종이가 이것도 좀 길어요. 이게 아마 누런색 종이일 거예요. 근데 거기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의 그 말에 따르면 볼펜 쓸 때 미끈미끈거려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일부러 그러셨겠습니까만. 근데 여기가 좀 길게 돼 있고 여기가 앞에 두 문제 쓰게 돼 있고 뒤에 두 문제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A4 용지보다 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좀 더 긴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쓰실 때도 이렇게 좀 종이를 이런 종이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줌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운로드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접 손으로 작성하셔서 오프라인 분들은 그냥 주시면 되지만 줌으로 듣거나 다운로드로 들으시는 분들은 손으로 작성하면 그걸 옮겨서 타이핑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야지 제가 첨삭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기가 편합니다. 다 이해하신 거죠? 줌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줌으로 수업을 드시는 분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늦으시면 안 돼요. 시간에 맞추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시험을 실제로 치는 거는 2교시이지만 1교시 끝나면은 닫을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절대로 늦으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저한테 제출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신 분들, 줌 수업을 들으시거나 다운로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과제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때 유의하실 점 잘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안 지켜주시면 제가 누락돼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지켜주세요. 그 자료에도 우측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과제를 보내주실 때는 방법이 지금 오프라인은 해당 안 돼요. 그냥 주시면 되니까. 근데 혹시 빠지실 일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일이 있으니까 이걸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4일이죠. 그럼 다음 수업이 언젠가요? 8월 9일인가? 아니죠. 4, 5, 6, 7, 8일, 9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본 날짜를 파일명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과제를 제출하실 때는 오늘 시험 본 날짜를 과제명이 파일명이니까 MS 워드나 한글 파일을 이용해 주시되 0804 홍길동 이걸 파일명으로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제출해 주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핑 하셔가지고 보내주실 때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작성해 줘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가 받은 이메일로 답장으로 다음 수업 시간 때 시작 전에 보내드릴 겁니다. 첨삭 파일을. 자, 줌 수업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말?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한인데, 시한은 해당 수업이 있는 날 밤 12시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이 있죠. 오늘 수업 끝나게 되면 이따 3시 45분 정도 될 텐데 그때부터 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니까 손으로 작성하신 거를 타이핑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다운로드로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오늘 이내에 밤 12시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2시 1분부터는 안 받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서 시간이 늦어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매일 11시에 퇴근해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새벽 2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는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미리 말씀하지 않고 12시가 넘으면은 답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숙제 이제 과제 첨삭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총 6번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5번을 첨삭해서 제가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까지 첨삭해 돌려드리고 마지막 번 첨삭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시험을 보고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물론 다음 달에는 다시 오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달 수업은 끝나는 거니까 5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느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는 설명하고 두 번째 시간은 시험 보고 끝난다고 했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에 무엇 하느냐. 지난 시간에 봤던 모의고사를 리뷰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험 본 걸 다음 시간 첫 시간에 리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뷰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신 과제들 중에 제가 매우 잘했다 생각 여겨질 만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4개를 뽑을 거예요. 1-1, 1-2, 2-1, 2-2. 그래서 거기다 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모범 답안을 적어 드릴 건데 제 모범 답안은 2개 혹은 3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1, 1-2, 2-1, 2-2 중에 1-1, 1-2, 2-1 이렇게 혹은 1-1, 2-2, 1-2, 2-2 이런 식으로 3개 혹은 2개 정도를 답안으로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측면을 유의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첨삭을 직접 하기 때문에 첨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입시반에서도 비슷하게 하는데 common mistakes라고 해서 어법이라든지 용법, 문장 구성 혹은 아이디어 전개 방식에 관해서 그 조목조목 크리틱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물론 그 개별 첨삭을 제가 해드릴 때는 그 밑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유의하세요라는 간략한 첨언을 이제 첨삭이 끝나고 제일 밑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첨삭을 제가 이 수업을 사실은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운동을 3달 동안 쉬어야 돼요. 사실 쉰다기보다는 제가 운동 중독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운동해요. 그 주말에도 3시간 이상 합니다. 주말에는 마라톤까지 해요. 근데 운동 못해요. 왜? 첨삭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 분 하려면 최소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숫 달 된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 최대한 사무적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 그래서 그 이제 혹시라도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왜 이따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해줄 거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만 탁탁탁 찝어서 설명하지 친절하게 그 조목조목 과정을 다 설명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개선시켜 드리기 위한 첨삭이보다는 틀을 잡아드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어떤 식으로 조금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식의 첨삭이지 문장 하나하나 다 돌봐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첨삭을 해드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꼼꼼한 첨삭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라도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가 걱정이 돼서 그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모든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이 대략 된 것 같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면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1교시에서는 그 전에 시험 봤던 걸 리뷰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음원은 1-1번 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1페이지하고 다 갖고 계시죠, 이거? 2페이지, 3페이지가 4페이지? 4페이지까지가 오늘 1교시에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5페이지 읽지 마세요. 5페이지, 6페이지가 이게 2-1번과 2-2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7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오늘 1-1번과 1-2번의 대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따가 2교시 시작할 때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답지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문제는 총 4문제가 나가는데 혹시 작년에 시험 안 보신 분? 그렇군요. 네, 작년에 시험 안 보신 거죠? 그럼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시험 체제가 이래요. 일단 듣기 문제를 하나 내는데 듣기 문제가 짧게는 이따가 그건 자세하게 할 거 여기다 써 있지만 다 큰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1 그러니까 영어 듣기를 짧게는 한 6분, 길게는 10분 이상 들려드려요.
그리고 그 들려드리기 전에 앞부분의 디렉션 부분에서 1-1번은 어떻게 적고 1-2번은 어떻게 적는 것인지의 디렉션을 줍니다. 근데 그 디렉션이 지난 한 5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아마 올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1-1번은 서머리예요. 그리고 1-2번은 의견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그 서머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머리에 대한 내용이 각각 다르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이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읽어줘요. 그냥 디렉션 읽고.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1-1번 듣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1-1번, 1-2번을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한국어 있는 아까 부분이 있었죠. 2-1번, 2-2번. 그걸 읽고 거기에 있는 지침대로 2-1번과 2-2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이 9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따가 예를 들어서 아마 외대 시험이 작년에는 몇 시였는지 기억나세요? 2시? 네, 2시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마 그때랑 딱 되게 비슷해요. 그럼 2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확히 3시 반에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 시험 딱 들어가면은 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directions 뭐 you're going to listen to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디렉션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90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그 한국어 그 지문이 2-1번, 2-2번에 해당하는 한국어 지문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혜수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표정인데? 오케이. 근데 2-1번도 2-1번은 그 국문을 읽고 요약하는 거고 2-2번은 그 지침에 있는 대로 그 국문에 대해서 질문에 에세이 퀘스천 의견을 묻는 답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 이 네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거는 한국어로 써요. 첫 번째 거.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다 영어로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8월달 첫 시간에 반드시 세 분은 1-1번을 영어로 쓰실 겁니다. 그게 본인이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침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1-1번은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영어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요고요. 시험에 대한 개요고. 이제 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복사가 좀 잘 안 됐는데, 이거 복사. 네, 마음에 안 들게 복사. 이거는 내가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하는 게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쳐보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90분인데 제가 짧게는 6, 7분에서 길게는 10분 넘는다고 했죠. 읽어주는 게. 근데 그걸 10분 잡아봅시다. 그럼 실제로 쓰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아니, 80분이죠. 80분. 그런데 2-1번 읽어야 되죠. 근데 읽는데 최소 10분 걸려요. 그러면 90분에서 20분 빼면 70분이죠. 그럼 70분 안에 4문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문제 그래서 따라서 결국엔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뭐 사실 모두에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뭐 4개 중에 1개 포기하면 시간 남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가 답안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줄수를 세보시면은 16에서 18줄 정도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한 4, 5년 전에는 디렉션에 이렇게 돼 있어요. Within 16 lines. 16줄 이내로 쓰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몇 줄 이내로 쓰라는 지침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넘거나 떨어뜨려도 됐다라는 얘기고 이게 분량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쓰는데 5줄이면 어떻겠어요? 의견 개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꽉 채울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물론 뭐 글씨 차이, 글씨 크기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글씨 크기 하나가 막 2줄에 한씩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타이핑했을 때 16줄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다 글을 쓴다 하더라도 꽉 채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여기에 채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를 할애가 됐어요. 그러면은 1-1번 쓰는데 대략 한 15분? 1-2번 쓰는데 한 20분? 혹은 25분? 이렇게 쓰고요. 또 2-1번 쓰는데 읽는 시간 한 5분, 10분 빼고 한 15분 이내에 요약하고 2-2번 남은 시간에 하고 자, 그게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반드시 5분 이상을 남겨야 돼요. 그 5분 이상 남기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당락에 큰 영향을 줄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5분 이상 동안 뭘 해야 할까요? 퇴고를 해야 돼요. 퇴고. 그러니까 시간 봐서 자 15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2-2번 여러분 거의 다 쓰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시험을 쳐가면서 아 그래 이게 얼마큼 남았구나 얼마큼 남았구나 이거 여러분이 안배하지 않으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 이게 1차 시험에서는 2배수를 뽑습니다. 외대 입시생들은. 2배수 뽑는다는 얘기는 대략 최종 합격생을 45명 정도라고 본다면 90명 정도를 뽑아요. 근데 그 안에 들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교수님들이 쭉 읽고 있다가 비문이 나왔어. 그럼 여기 감점이에요. 제일 크겠죠. 비문이 나오면. 그러다가 어법 실수가 나왔어. 그러면 조그맣게 감점이에요. 100에서 점수를 빼가는 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면 실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다시 읽어보면 반드시 고칠 때가 생깁니다. 하물며 문법 실수까지 그렇게 많아버리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스스로의 글을 고치는 것 역시 모의고사 시간에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꼭 시간 관리하는 거 해보고 오늘 해보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아직은 모의고사니까. 해보고 나서 아 그래 내가 뭐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특히나 여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최고 설명을 했죠. 최고 해야 된다고 한 번에 실수, 시일치, 시제 이런 거. 세 번째, 멋진 표현이 아니라 많이 쓰는 표현을 쓰라.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연습이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예문들을 보세요. South Korea's utmost effort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could bear fruit thanks in large part, S 빠졌네요. To the contribution of each and every student of the nation. 이거 안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열심히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쓰는 사람 같아. 얘 영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잘 다가오게 쓰셔야 됩니다. 슬랭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쉬운 표현들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아래와 같다라고 제가 되어 있죠. It looks like our efforts to help bring people out of poverty should be successful because everyone joined the efforts.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게 쓰시라는 말입니다. 이건 써보셔야 알고 다음번에 제가 첨삭해서 돌려드릴 때 이제 좀 더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시간 낭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요. 1-1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1-1번의 경우는 분량으로 따지면은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1-1번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려드리기 전에 1-1번 문제와 1-2번을 같이 읽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은 1-1번에서 요약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요약의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작년 시험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For this part of the exam, you will listen to an English text. You may take notes while listening. After listening to the text, answer the following two questions. Question 1-1. Summarize the passage in Korean and focusing on 하고 뒤에 focusing on 할 내용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 요약을 특히 그 부분이 중심이 되게 요약하라는 말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약해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디렉션이 틀리죠. 그럼 이거는 채점 자체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 초점 안 맞췄잖아요. 그럼 디렉션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디렉션을 맞추려면 1-1번도 그냥 Summarize the passage in Korean 이렇게 말하고 끝났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 나왔는지를 꼭 유의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밑에 내용 보세요. 2021학년도 Summarize the passage in Korean focusing on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royalty. 이건 그 왕정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왕정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글을 쭉 읽어주고 나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는데 그 의견 내용 안에 로열티가 무엇인지 정의도 나오고 이걸 채택하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도 나오고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찬성 혹은 반대 의견도 나와요. 다 섞여서. 근데 지금 여기서 focusing on이라고 했죠. 이 말은 이 두 개만 쓰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얼개는 똑같이 만들되 어떤 중점을 이 두 가지에 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침을 못 들어버리거나 이 지침을 들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감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밑에 2020학년도 거 보세요. Summarize the passage in Korean by dividing your summary into two parts. 이렇게 나오기도 있었어요. 이거 아마 두 해인가 세 해 연속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서머리를 두 분으로 나누어서 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Again, your summary must be in Korean. Again, your summary must be in Korean이라는 문구가 없었어요, 원래.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몇 년간 계속 따라 나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나요? 여러분 제발 코리안으로 쓰라고 하는데 자꾸 영어로 쓰는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 그 지침을. 안 그러면 이거 너무, 그리고 원래 이 1-1번도 예전에는 영어로 요약하는 거였어요. 영어로.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를 쓰는 사람이 그래 영어로 써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지침 나오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쓰라고 했거든? 얘 혼자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럼 채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막상 시험에 가면요. 지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작년까지 코리안으로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잉글리시 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렉션을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 1-1번 설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번 일 때 잘 내용을 특히나 이제 after listening to the text, ask the following two questions. Question 1-1, summary the passage in Korean. 하고 끝나면 휴, 다행이다. 그냥 정리구나. 이렇게 하고 1-2번을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데 포커싱 어디라니 디바이딩 티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1-1번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매우 자세하게 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문을 듣지 않은 상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는 필자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질문 놓칠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아요. 왜? 1-1번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거나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어떻겠어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그렇게 되면 그냥 올해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침을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번. 1-2번 넘어가기 전에 1-1번. 어디 보시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1번 정확히 기억하라는 것인지 거기 보기 전에 그 위에 보세요. 2022년 입시에서는 660단어, 2020년도 입시에서는 559단어였어요. 그 전년도에가 아마 900단어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대략 그 감이 안 오시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보세요. South Korea's utmost effort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could bear fruit thanks in large part to the contribution of each and every citizen of the nation. 이 속도를 읽었을 때 한 7, 8분? 8분 정도 되면 한 900단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600단어라고 하면 이렇게 읽었을 때 한 7분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렉션 포함해서 7분 내외가 평균, 좀 길면 8, 9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읽는 속도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읽는 속도를 정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성우분에게. 가끔은 교수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요. 성우분이 읽어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엄청 빨리 읽으세요. 근데 어떤 애는 너무 천천히 읽어서 지루해. 막 잠들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퍼즈가 거의 전혀 없고요. 어떤 애는 퍼즈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이따가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 자체의 속도보다 문장하고 문장 사이의 퍼즈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끝나게 되면 아이디어 개념이 끝나니까 간단하게 노트할 수 있는데 문장 끝나자마자 다음 문장이 나오면 노트하는데 다음에 나와버리거든요. 거의 이거 동시 통역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해마다 복불복이에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의고사로 칠 때는요. 일부러 퍼즐을 내가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시도록. 그런데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이번에 퍼즐도 없고 말이 너무 빨랐어. 나 1-1번 완전 말아먹었어. 어떡하냐. 근데 붙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어떤 해에는 퍼즐가 되게 많이 컸어. 근데 이 사람 나 이번에 완벽하게 적은 것 같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에 대한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들은 걸 적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만약에 1-1번 그렇게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번, 2-1번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능 시험 때도 그랬잖아요. 1교시 때
국어 말하고 국어를 먼저 보나요? 그런 거 다음 시험에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1-1번, 1-2번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 잘 못 들었다고 해서 그걸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1번 다 설명이 대부분 됐는데요. 1-1번 보세요. 정확히 요약하라는 것인지 요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를 유의해서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법이나 표기오류주의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법 틀리면 이거 다 점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최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세 번째, 전체적으로 전하려는 바가 동일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냥 요약만 잘하면 되는데요. 제대로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7분 정도를 들려드리고 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7분 들리고 나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케이. 북한의 식량 지원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성이 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는 류의 글이었다 칩시다. 그런데 요약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핵심은 놓치고 작년에 몇 톤을 주었고 올해는 몇 톤을 줄 예정이고 누구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전혀 흐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중심을 다 똑같이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적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못 들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파편만 들어서 그래요.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내서 읽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확히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들린 몇 가지만 쓰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숫자는 대부분 안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전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지 적다는 얘기인지 혹은 늘고 있다는 얘기인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대부분 중요한데 숫자만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언제는 몇 톤이었다. 언제는 몇 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10% 늘었다. 이게 중요한데 그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이디어 흐름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그렇다면 따라서 한편, 가령 등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가 바뀔 때를 명시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노트 테이킹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강의에서 갑자기 바뀔 리는 없겠지만 노트 테이킹이 허용이 됩니다. 노트 테이킹.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도 이 종이 한 장을 줄 거예요. 종이 한 장, 거기 종이 있죠? 지급이 돼요, 종이가. 이면지가. 이런 거 하나씩 지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1번 읽다 들을 때 옆에 이면지를 놓고 노트테킹을 하시는데, 노트테킹을 안 해본 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만 드릴게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망합니다.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망한다고. 왜냐하면 적을 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적으면 그 다음 문장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면 대부분 초심자들이 막 적어. 근데 첫 문장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듣고 적거든요. 듣고 적고 막 적는데 벌써 두 번째 문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딱 적으려고 했더니 세 번째 문장이네. 그러니까 결국 듬성 들으니까 나중에 연결이 안 돼요. 많이 적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몇몇 단어들만 적는 거예요. 동사라든지 명사가 되는 단어들. 그게 처음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적은 것만 보고도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화살표, 왜냐하면, 따라서 이런 거, 그러나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적으라고 하면요. 여러분 저기 그 수능 볼 때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고등학교도 할 때 기억날 거예요. 그 나중에 시험지 보면은 여기 수학 문제 푼 거, 여기 구석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노트 테이킹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노트 테이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으세요. 접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는 걸 이렇게 적으시거나 아니면 3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놓으면요. 이게 글씨 조그만 사람들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알아보지도 못해요. 적느라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적을 때는 최대한 세로로 적으시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3번 접어가지고 하거나 해서 적는 게 가능한 한 나중에 읽기 좋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적을 때 매우 중요하게 아이디어가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줄을 2번 긋는 거. 이거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하나 바뀔 때 그냥 다음 문장에다가 한 번만 줄을 그으시고 이건 매우 중대한 아이디어 변경이 있다면 줄을 2번 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봐야 아는데 이게 대략적인 팁이에요. 이것만 지키시고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단어만 적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쭉 밑에 내려가서요. 1-2번하고 2-2번인데 제가 아까 1-2번하고 2-2번은 뭘 적는 거라고 했죠? 의견을 적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북한에 그 식량 지원을 뭐 했는데 뭐 주로 군부로 들어가서 북한에 김정은이 배만 채워준 결과를 나오므로 우리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 글을 1-1번 글 전체가 나왔어요. 근데 1-2번 문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왜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가? 자, 이런 식의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1-2번이나 2-2번은 의견을 묻는 에세이 퀘스천이에요. 물론 형태는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이랬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사례를 직접 겪은 적이 있다면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사례 없으면. 만들어야지. 물론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예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저기 할머니를 그 돌아가시게 한 분들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가족을 판 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1-2번 역시 지침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에 찬성하느냐, 뭐에 반대하느냐, 이거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제가 1페이지에 쓴 것처럼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잘 들어야 한다. 못 들으면 1-2번 통째로 날아간다. 1-1번은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1-1번의 지침은 조금씩 달라지긴 해도 그냥 어차피 뭐예요? 요약이에요. 그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 근데 1-2번은 못 들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렉션 나올 때 1-1번 다음에 1-2 나온 순간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1-2의 내용을 잽싸게 빨리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1-2 하고 나서 질문 쭉 다 읽고 나서 질문이 되게 길었어요. 길었는데 갑자기 다음 내용이 시작돼 버린 경우 있어요. 그럼 패닉에 빠져요. 그것도 놓치고 질문도 놓쳐. 그럼 못 써요. 그럼 진짜 새하얘집니다. 시험 1차 시험 끝나고 나오면요. 울음바다예요.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막 그 교실 밖에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울고 난리가 나. 왜? 그랬더니 1-10은 못 들었다고 못 적었다고. 근데 막 이 친구가 1년 동안 막 거의 막 하루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1-2번 역시 놓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놓치고 들었다 칩시다. 그 밑에 보세요. 1페이지 맨 마지막에 question 1-2 your response to the second part of the exam must be in English. 지금 줌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 자료 다 보고 계신 거죠? 다운받아서. 그리고 항상 그 여기 채팅창을 열어놓고 있으셔야 돼요. 채팅창으로 제가 그 관리자가 뭔가 아이디어를 뭘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받으실 때 항상 여기를 이용하니까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고요. 2번, 첫 부분 시작할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명료하게 지시. 이거 무척 중요한데요. 특히나 영어권 국가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내파. 이분들은요, 이거 처음에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의 논지 전개 방식이 서양인들의 논지 전개 방식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 영어 전반적으로 잘해. 1-2번 점수 못 받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 미괄식으로, 연역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식량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식량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첨삭해봤잖아요. 식량 지원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경 설명하느라고 막 첫 달러가 다 써요.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실패한 거예요. 자, 식량 지원 찬성하냐 찬성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찬성한다 찬성 안 한다.
너무 답답해. 제가 첨삭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찬성하냐, 찬성 안 했더니 작년 한 해 동안 뭐 20% 증가했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생각해야 될 요인도 어렵고,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해봐.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밀리터리, 여기 중간까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 넘어야 나와. 이러면요,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의견을 묻는 에세이 퀘스천은 내 생각을 앞에다 얘기해야 돼. 물론 이게 항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찬성, 반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뒤에 나올 얘기의 전반적인 핵심 아이디어를 토픽 센텐스로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채점하는 사람이 편하고 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채점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읽기에 편한 글에다가 점수를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처음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유치하게는 주지 않은 게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There are a lot of 네, 음원은 아직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음원은 이따 할 거니까. There are a lot of reasons why this is happening.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니, reason을 쓰라니까. reason이 많다라는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 금기. 정말 이거 보자마자 점수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물론 제가 채점자는 아니지만 사실 교수님들이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도 계시고요. 제 동기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비슷해요. 마음이,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 그렇다면 이러면 답답해요. 근데 밑에 한 예를 보세요. I believe the COVID-19 pandemic is here to stay for the next 2 to 3 years because an end to any mass infections comes only after a community reaches herd immunity and we're still a long way from there. 질문이 뭐였을 것 같나요? 질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1-1.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 같냐? 혹은 코로나가 올해 끝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다가 There are a lot of reasons why this is happening.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한 2, 3년은 머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게 첫 문장에 등장을 했죠.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이것에 대한 리즈닝을 차곡차곡 밟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문제 끝날 때 이렇게 나와요. Make sure to 뭐라고 하나 make a reasonable argument, logical argument. 이 지침이 들어가 있었죠. Make sure to give a logical argument. 그 문장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없었어요. 1-2번 지침에 make sure to give a logical argument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걸 왜 썼을까요, 교수님이? 제발 뭔 말 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알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머리가 한 움큼 빠질 거라는 걸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혹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이런 글들 안 됩니다. 그럼 좋은 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세이 퀘스천을 교수님들이 내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로지컬 띵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영어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중언부언하거나 앞에 나온 얘기랑 안 맞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무대뽀 논리를 펼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라고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찬성이라 아닐 때 여기 이건 예를 든 거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제 수업을 지금 듣는 이제 모의고사반 수업 듣는 분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시험 보고 이렇게 쓰면은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I see eye to eye with the speaker on this. 다음 거 채점하는데 I see eye to eye with the speaker on this. 이러면 어떻겠어요? 뭐야 이 친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린 거예요. 좀 변형을 주신다거나 해서 내가 찬성한다 혹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치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도 묘사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네, 여기 이메일 주소 잘못 썼네요. 그 자료에 들어있는 게 맞아요. 이게 그 한 선생의 이메일 그 아이디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세인트 폴의 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폴의 팬이다 그 뜻이에요. L이 있어야 돼. L 잘못 쓴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할 때는 내가 어떻게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번하고 2-2번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2-2번 문제는 이따가 그 한국말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자, 2-1번
자, 이거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것은 2-1번은 눈으로 보고 요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에 도전한 분들이 모의고사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 2-1번이에요. 왜 망하게 만드냐면요. 2-1번 글은 보통 칼럼 같은 거, 신문의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잡지에서 특집 기사 이런 것들이 2-1번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AI가 통번역사의 직업을 위협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분량이 길죠. 분량이 A4 용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읽고 요약을 하려면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 잠깐 숨 좀 몰아쉬고. 이게 요약을 안 해본 분들은요. 요약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2-1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음 글을 필자의 글을 영어로 요약하시오. 그리고 괄호 놓고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왜 교수님이 넣었을까요? 제발 좀 번역하고 있는 거야. 번역이 아니라 요약인데 요약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기보단 쓰다 보면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번의 핵심은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잡아서 연결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2-1번은 그래서 지금 1-1, 1-2, 2-1, 2-2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선 분들이라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2-1번이에요. 나중에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 있죠. 1-1, 1-2, 2-2, 2-. 여러분들이 이거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2-1번을 여기 반 이상까지 써요. 그리고 2-1번을 여기밖에 못 쓴다고. 아니면 2-2번 못 쓴다고. 왜? 눈에 보이니까 다 써요. 그러니까 2-1번에다가 막 40분씩 쓰는 거야. 그러니까 2-2번 못 쓰고 끝난다고요. 그런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제발. 2-1번 요약을 요약으로 간결하게 하지 않으면 2-2번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달 6번 다 쓰고 다음 달 6번 다 쓰는데 여전히 2-1번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시도하더라고요. 2-2번을 제일 나중에 해. 네. 그랬더니 2-2번 쓰려고 했더니 끝났어. 어, 총체적 난국이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시간 안배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간 안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2-1번이에요. 요약을 잘하지 못하면 2-1번을 번역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요약은 이따가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바로 밑에 있지만 일단 지금 그 2페이지에 있는 그 2-1 시간이 가장 많이 허비되는 부분이므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짧고 임팩트 있게 요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먼저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근데 단락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해에 따라서는 그럼 여기 단락이 끝났구나라는 걸 명시를 하셔야 돼요. 단락이 끝날 때마다 간략히 요약을 해놓고 한국말로든 영어로든 그 요약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요약할 때 그 부분이 명시되어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요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 말 뜻을 이해하셨나요? 진짜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요약 연습이라고 돼 있죠. 제목 인공지능에서 인공지혜로 도약해야.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쭉 연결해서 지금 5페이지 보면 안 돼요. 4페이지까지 돼 있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의 시간을 대략 7분 정도 드릴 건데요. 7분 동안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단락이 끝나는 데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 요약한 것들만 읽고 유기적으로 들리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그걸 보면서 한국말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왜 어느 부분을 못한 것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죠? 7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단락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나중에 성함이 호명되면 간략하게 요약된 것만 읽어서 짧게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그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자, 거기까지 해주시고 제가 7분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에 제가 이 기사 글러오기만 하고 지금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제가 같은 시간에 한 걸 간단하게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 한 걸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걸 제가 들어보고 어느 부분들을 조금 간결하게 하거나 그 속아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규 씨, 강병규 씨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마스크 커버 안 씌워도 돼요. 그냥 해보세요. 강병규 씨가 지금 요약한 걸 들어볼 건데 요약 내용이 너무 길거나 초점이 흐려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거랑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요약한 거를 보고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AI가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며 이 AI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AI에 대한 평가를 4차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처럼 범용성을 지니게 될 거라고도 평가합니다. 혹은 비관론이나 낙관론마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실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추후에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걸 영어로 쓰면 하나 끝났어요, 지금. 이걸 영어로 쓰면 요약 끝났다고요. 지면 다 찬다고요. 물론 글을 정말 간결하게 잘 쓰는 사람, 정말 글쟁이 하는 분들의 경우는 간결하게 썼겠지만 이 정도 하면 설명하는 게 끝났다고. 너무 늘어졌어요. 이렇게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앞으로 한번 줘보세요. 자, 다시 해봅시다. 이야기가 지금 요약이 너무 늘어져요. 이렇게 길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요즘 도처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AI는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며 미래의 인류에 도움이 될지 찬반도 갈립니다. 하지만 AI가 지능의 측면만 강조를 한다면은 인류의 미래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훨씬 짧아졌죠. 지금 아이디어가 세 개가 엄청 간결하게 나왔어요. 자, 처음에는 두 분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AI는 우리 일상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아이디가 너무 길었어요. 아까. 뭐라고 그냥 하면 돼요. AI는 정말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개념이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AI가 지능적인 측면만 강조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해서 오히려 똑똑한 악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닌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능을 보완하는 더 큰 상위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혜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를 넣을 수도 있냐면 아까 자폐증 가진 사람 얘기 나왔었죠. 이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폐증 가진 사람 그거 넣으려면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겠죠. 근데 그거 넣게 되면 분량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약이라는 게 이 정도가 여러분 이 정도 요약을 하면요. 사실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의 언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면요. 아무리 길어도 요약하는 과정에서 축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겠죠?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분들은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합격하실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미 한국어 요약 단계에서 정말 간결하게 이미 돼버려 있지 않으면 영어로 옮기면 영어가 더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한 씨가 얘기한 것만큼 짧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반 페이지 꽉 찰 거라고요. 예, 지금 제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구한 씨가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한 페이지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하면 되게 많아 보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바뀔 때를 잘 보세요. 아이디어가 바뀔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명시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이거 우리 AD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거예요. AD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락별 요약하고 나서 단락에서 단락 넘어갈 때 그 명시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어를 요약한 것 뿐이지.
AI는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AI는 단순히 일상의 도움 이상으로 거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AI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도 아니라 아니다. 오히려 똑똑한 악당이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말해 지혜가 지식의 상위 개념인 것이다. 가령 자폐증을 아까 지금 못 뺀 거예요. 상위 개념에서. 지식 통찰 분별력 이거 넣으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걸 언제 넣을 거야? 이거 넣었군요. 이야기의 흐름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거지. 근데 만약에 저 뒤에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통찰 이게 나온다면 중요하겠지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지능만 높은 사람은 지식 정보를 위해 자폐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이용해요. 지식 정보를 이용해 자폐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려 들겠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보다는 사물이나 동물에 반응한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그쪽 방면에서 점수를 사도록 하지. 되게 길어졌죠. 마지막 결국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AI가 아니라 AW다. W 뭐겠어요? Wisdom, Artificial Wisdom. 이렇게 끝난 거예요. 간결하게 요약이 되면 간결하게 돼서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리 간결해도 여기는 꽉 차요. 무조건 꽉 찹니다. 2-1번이 여러분들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첨삭할 때 시간도 제일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으면 안 틀릴 것 같죠. 시간 많이 들어도 자꾸 어법 틀리고 여기저기 자꾸 틀려요. 그래서 2-1번의 시간 할애를 무엇보다 유의하셔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는 사태를 막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번, 1-2번, 2-1번, 2-2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이제 쉬는 시간 잠깐 끝나고 90분 동안 시험 볼 테니까. 네. 아, 1-2번하고 2-2번 할 때 단락구분을 쓰냐? 아니에요. 단락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읽기 편하게는 해줘야죠. 읽는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단락구분을 해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난 당연히 이게 찬성한다라고 해놓고 뭐 이제 본격적인 아이로 넘어가는 건 살짝 단락구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써주면 돼요. 1-1번이랑 2-2번 쓸 때 아이디어의 질도 평가 요소냐? 이거는 사실 제가 교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아이디어 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 자체의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논리성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봐요.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요즘 면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야, 지금 면도는 너무 심하다. 이러선 빌런들 많잖아요. 지하철 노약자 보호석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했더니 이제 대답을 한 사람이 지하철 노약자 보호석을 없애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유를 딱 봤더니 노인을 공경해야 하므로. 사실 이거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논을 공경해야 함으로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리성을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되죠. 네, 줄을 띄울 만한 여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딱딱 붙였어야지 16줄이 이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앞에 살짝 네, 그거 괜찮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제가 단락별로 요약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한 단락을 뺄 수도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상 보면은 그냥 이해가 덩어리 나온 경우인데 그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두 단락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애초에서 재조합까지라기보다는 그냥 뭉친다고 보시면 돼요. 재조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디어가 얘가 여기가 나왔는데 얘를 앞에다 붙이면 안 돼요. 순서는 따라줘야 되겠죠. 요약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응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볼펜 쓰셔야 합니다. 검은색 볼펜을 쓰셔야 돼요. 검정색 볼펜. 그리고 고칠 때는 찍찍. 네, 그래서 이거 글씨 못 쓴 사람 되게 불리해요. 그리고 그래서 글씨가 이게 나중에 정말 심각한 사람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첨삭했는데 이분의 글씨를 알아보는데 3달이 걸렸어요.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몇 개 첨삭하겠어요, 이거? 몇 개 채점하겠어요? 작년 기준으로 350개였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글씨 유의해 주시고 볼펜으로 쓰시고 고칠 때는 한 번 혹은 2번만 이렇게 긋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네, 얘기하세요. 화이트 아니에요. 안 돼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제 부정행위가 생길 일을 방지하려고 이것만 긋는 거라고 합니다. 화이트 안 씁니다. 자, 됐죠? 한 5분, 7분가량 쉬고 들어오셔가지고 90분 동안 시험 치겠습니다.